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병상을 5위 평균 수준으로 아니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주지 않는 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되지 않아요. 근데 마치 이 간호법의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인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꿍꿍이는 따로 있거든요. 지금 설명이 필요한 그 주제가 있으면 네, 이게 그 간호법 제정이랑도 조금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랑 그 근무 여건을 좋게 하는 거는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간호사가 힘들면은요, 간호사는 이게 현장에서 간호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사람이잖아요. 환자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마음이 지옥이면은 어떻게 환자를 따뜻하게 그렇죠. 따뜻한 말 한마디 하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맞아. 지금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간호사들의 어떤 그 근무 강도라든지 근무 여건 그리고 어떤 급여 수준 이런 거를 적절하게 해주는 거는 되게 필요해요. 네. 근데 이거는 간호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니는 의사니까 그 간호법 반대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의사와 간호사의 프레임이 아니라 이제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대한민국을 지킬 거냐 아니면은 무너지도록 내비를 둘 거냐라는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한 간호사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병상수를 줄여야 돼요. 병상수를? 네. 왜냐면 우리가 병상수가 저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아요. OECD 국가 중에 제일 많은데 절대 수치가 많습니까? 인구 대비. 네. 인구 대비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데 간호사 월급이 어디에서 나올 것 같으세요, 박사님? 간호사 월급이요? 뭐 병원에서 나온 수익금에서 나오겠죠? 어디서 나갑니까? 우리가 내는 돈에서 나가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강보험료 이제 수입에서 의사의 행위별 수가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의사가 수술하려면 간호사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되어 있고,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병동에 입원했을 때는 이제 입원료의 25%가 간호관리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병동 간호사 월급은 입원료의 4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6인실 기준 입원료가 얼마쯤 돼요? 아주 낮죠. 4만 얼마예요? 그렇죠. 여관보다도 더 싸요. 여관보다도. 그러네요. 네. 근데 간호사는 3교대를 해야 되잖아요. 여관은 잠만 자고 나오잖아요. 근데도 뭐 한 5, 6만 원 할걸요? 여관을? 그죠? 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4만 원보다는 쌀 것 같아요. 4만 원보다 비쌀 것 같아요. 여관료가. 예. 그렇고 이 병원은 이게 의료 서비스, 간호 서비스가 투입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재워주고 밥도 나오고. 예. 근데 이게 4만 원밖에 안 되면 그리고 그 중에 25% 만 원만 간호사 월급이라면 간호사가 환자를 얼마나 많이 봐야 그렇겠죠. 월급을 받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일단 입원료를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현실화하는 게 결국 상향 조정이겠네요. 그러니까 이 현실화라는 거는 간호사 월급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원료로 간호사 월급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이 수가를 현실화하려면 그럼 우리가 보험료를 더 내든지 국고를 더 들이붓든지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험료 더 내는 거 원하는 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가지고 이제 재정 지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더 많이 지원하기를 세금 더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필요 없는 병상을 줄여야죠. 지금 소위 말하는 나이롱 환자가 엄청 많아요. 이게 뭐 자동차 이렇게 칭 박으면 일단 들어놓고. 맞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죠. 아무리 나이롱 환자여도 간호사들은 3시간마다 가서 바이탈 해야 돼요. 밥은 잘 먹었는지, 뭐 잠은 잘 잤는지, 뭐 수액은 뭐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환자가 나이롱이어도 그 다 간호사는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입원을 줄여야 돼요. 근데 왜 마트에 가면은 혹시 박사님 뭐 마트 가서 장 보세요? 가끔 보죠. 마트에 그 카트 있잖아요. 그 카트의 크기가 점점점 커져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거 왜 그렇게 해요? 더 많이 사라고. 그렇죠. 인간은 비어있는 공간을 보면 되게 불안함을 느낀대요. 그래서 바닥을 채워야 된대요. 바닥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는데 1+1 그러면 언젠가는 쓸 거야 이러면서 이제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을 이제 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이렇게 이제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장님들의 마음은요, 자기 네. 돈을 모아서 지금 병원을 지었잖아요. 아하. 원장님들의 마음은 빈병상이 있으면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 저 병상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입원하고 싶어요. 손만 대면 무조건 다 입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의료보장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의료비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병상을 팍 줄이면 지금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도요, OECD 평균보다 1.5배가 많아요. 그 정도로 병상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병상을 줄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낸 돈을 우리가 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 않아도 네. 세금을 더 많이 투입하지 않아도 병상수가 주니까 그럼 간호사 한 명이 환자 보는 숫자가 적잖아요. 적겠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조금만 올려주면 입원료를 조금만 올려주면은 그러면은 간호사 월급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병상수를 줄이는 거를 그 선한 그 심성에 의존을 해야 됩니까? 국가의 강제력을 이거는 좀 동원할 강제를 수는 해야죠. 없습니까? 강제를 해야죠. 한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의료니까요. 건강보험이 공공의료니까. 네. 그리고 이게 공공의료에는 사실 자유가 없어요. 음흠. 자유가 없는 대신 네. 비용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때 소비자의 권리 네. 이런 거 주장할 때 내가 100% 돈을 지불해야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네. 건강보험은 내가 100% 환자분이 100% 지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도 아니고 권리가 없어요. 권리가 없는데 우리나라 이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는 마치 환자가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5만 의사 다 만나게 자유를 허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을 져야 돼요. 당연하죠. 이게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려면은 풀페이 100% 내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게 건강보험은 이게 수가도 낮은 데다가 일부만 내면서 아하. 내가 이거를 마치 100% 내 돈을 낸 것처럼 이게 자유와 권리를 이제 추구를 하면 원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는 제한하는 대신 네. 비용 부담을 없애준 게 의료보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료보장을 하면서 비용 부담을 좀 없애주기는 했는데 비급여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대로 있고. 환자들에게 너무나 많은 자유를 주다 보니 그렇군요. 이게 점점 악화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네요. 네. 그런 예, 구조적인 얘기가 네. 지금 아주 상당히 그래서 이 예. 간호사 처우 개선의 넘버원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병상을 5위 수준, 평균 수준으로 아니면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주지 않는 한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은 되지 않아요. 근데 마치 예. 이 간호법의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인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 꿍꿍이는 따로 있거든요. 어떤 공공입니까? 어떤 꿍꿍이냐면은 이 돌봄 사업을 그런 이제 뭐 요양보호사나 이제 간병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외국에서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 교육하고 관리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생겨요. 그걸 삥 뜯는단 말이에요. 좌익들이 그 돌봄 산업을 장악해서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내고 이 노인 장기 요양 그 재정 규모는 이게 보험료율이 안 올라가도요. 네. 얘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는 보험료의 보험 금액에 연동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율이 안 올라도 그렇겠죠.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재정은 계속 증가해요. 계속 엄청나게 증가해요. 건강보험료가 점점 늘기 예, 때문에 예, 또 일정 부분 예, 떼나가는 거니까. 예. 네. 이게 계속 커질 텐데 이 좌익들이 여기다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개미로 쓰고 근데 조선족은 중국에 있는 것보단 이게 더 나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미로 쓰고 자기들이 단물을 쪽쪽쪽 뽑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좌익들이 이 단물을 뽑을 수 있도록 이게 빨대를 꽂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은 박사님이랑 저랑 저 PD랑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보험료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노인들 옆에 있는 뭐 요양보호사나 네. 간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번에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왔는데 막 엄청 좋더라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칭찬을 하면은 이게 노인들은 또 귀가 그렇죠. 또 얇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뭐 맞습니다. 투표하시는데 제가 투표장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이번 뭐 이 당 후보가 뭐 엄청 착실하고 막 이래요. 막 이러면은 전 혹해할 노인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걱정인 게 뭐냐면은요. 이 간호법 항목 중에 간호 거부 금지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료법에서 따온 건데요. 의료법에 진료 거부 금지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죠. 진료 그거를 따오면서 간호 거부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진료를 거부하면 환자가 죽지만 간호를 거부한다고 해서 환자가 죽지는 않아요. 근데 집에 있는 이제 그 재가 환자들이 나 이것도 이런 서비스도 해주세요, 이런 서비스도 해주세요라고 막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거부하지 못하게 법으로 해놓으면
간호사가 그걸 다 들어줘야 돼요. 근데 간호사의 행위는 그러니까 요양이라는 거는 장기노인 요양보험인데 간호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건강보험 재정을 쓰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 누워있는 어른들이 지금 한 900만 명쯤 된다고 하거든요. 네. 우리 인구의 5,200만 명 중에 한 900만 명 정도가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대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낫지 않는 병원을 유지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 뭐도 해달라 왜냐면 비용 부담이 없으니까. 이게 뭐도 해달라 다 계속 그걸 들어주다 보면은 이게 낫지 않는 병을 이제 집에 있는 제가 환자들이 쓰느라 네. 집중적으로 의료 자원을 투자해가지고 살려야 되는 사람들, 뭐 심장마비, 그렇죠. 뭐 뇌졸중, 암 환자 이런 사람은 이게 단기간에 많은 의료 자원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응급실도 살잖아요. 막 예, 응급실도 살잖아요. 그러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누워 있는 환자 900만 명이 돈을 쓰느라 이걸 재원을 투자하면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못 살리게 된다는 그렇겠네요. 거예요. 네. 이거 되게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간호사 처우개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간호법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간호법이 되려면은 의사가 사실 찾아가는 것보다는 간호사가 찾아가서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 그거는 훨씬 더 비용 효과적이고 좋아요. 필요해요. 그렇겠죠. 반드시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1차 의사를 하는 의사가 없다 그랬잖아요.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도 뭔가 검사를 하거나 전문 과목 진료를 하지 1차 의료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간호사를 누가 지도 감독해요? 그럼 결국은 간호사가 1차 의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민들이 합의를 한다면 좋아. 집에 있는 환자들은 지금부터 간호사가 의사 역할을 해도 돼. 국민들이 오케이를 한다면 그러면 해도 되죠. 근데 지금 국민들은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근데 사실 의사가 방문 진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간호사가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방문 간호를 활성화하면 이런 장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걸 이걸 다 알려주고 네.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고 하면은 이제 할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는 마치 이게 무조건 다 좋아지는 것처럼 하면서 이게 뭐 이제 간호사가 딱 결정을 해서 모든 걸 집행한다. 이거는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분이 아니라 의사라는 신분, 간호사라는 신분, 간호조무사라는 신분, 요양보호사라는 신분 이런 신분이 아니라 네. 우리가 직업인 거예요. 직업. 그리고 그 직업은 그 직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죠. 간호사는 간호사의 역할을 해야 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대로 그렇죠. 요양보호사는 이제 요양보호사대로 이런 식으로 그 직역에 할 일이 있고 이게 총체적으로 돌아가야 국민들이 가장 많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총괄하는 거는 1차 의사여야 해요. 그리고 1차 의사가 방문 간호사랑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둘이 협력을 해서 이 재가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1차 의사가 없는데 간호법이 먼저 생기면은 이게 배가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법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1차 의사를 먼저 정립한 다음에 이게 들어오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지 되지. 그리고 사실 간호법을 따로 안 만들어도 간호법이 있는 나라들은 이제 의료법이 있고 의사법, 간호사법, 약사법 다 따로 있는 나라들은 간호사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모든 의료 직역이 다 의료법에 묶여 있는데. 약사도 그렇습니까? 약사도? 그러니까 이게 약사법도 그 법의 체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다루는 것과 약사라는 그 약을 다루는 사람에 관한 법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네. 없고 의료법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간호만 딱 떼는 거는 지금 우리의 법 체계에서는 좀 잘 안 맞는 거죠. 그리고 법을 우리가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목적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라면 그건 의료법을 개정해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어떤 좌익의 꿍꿍이가 있는데 이제 이게 노인 돌봄 문제가 이제 너무 버거우니까 그리고 간호사들 처우가 너무 이제 열악하니까 이제 이건 간호법 제정이 이게 막 그 구세주인 것처럼 이게 100% 모범 답안인 것처럼 네. 하는데 이거는 그 좌익의 특징이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거짓을 섞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거짓말이 되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게 간호법을 만든다고 해서 간호사의 그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 이거를 좀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호사들이 난 이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